여러분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원더블릭의 제롱입니다.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웹한정판 HGUC 갱크리거 리뷰입니다. 웹한정판이고요, 2018년 1월에 발송이 됐습니다. 가격은 엔가로 1800엔, 기존의 이 원판이 갱 리바이브가 1200엔이었는데 600엔 정도 가격이 올랐죠. 그래도 그럴만한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라 그래야 돼, 관절 빼고는 다 바뀌었습니다. 네, 관절 빼고 싹 바뀌었어요. 근데 오히려 이제 기존의 갱에서 안 쓰던 부분들을 좀 덜어낸 것도 있어서 정크가 좀 남기도 해요. 정크 때문인지 가격이 좀 더 높은 건가? 볼륨감만 생각해보면은 갱이랑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, 개인적으로는. 약간 좀 가성비가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. 네. 아무튼 등장은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입니다. 기레네 야망 시리즈의 지온 독립 전쟁사라는 시리즈에서 등장을 했고요. 이 게임 자체가 이프 스토리에 맞춰져 있는 게임이에요. 그러니까 1년 전쟁 당시에 꼭 이렇게 되지 않고, 예를 들어서 샤아가 건담 탈취에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이제 캐스발 전용 붉은 색깔 건담이 나온다거나 그런 스토리거든요. 그 중에서 갱이 양산되었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그 MS-15 모델 넘버를 쓰는 맨 마지막 생산기라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돌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어서 추진 장치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. 이거 좀 재밌습니다, 보는데. 그러면은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HGUC 갱크리거 살펴봅시다. 이게 보라색의 바디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. 그리고 기존의 갱에 비해서 좀 더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도 다리 쪽은, 특히나 아래쪽 발목 쪽, 이거 굉장히 날씬해졌습니다. 더 날렵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. 그리고 설정상 이제 MS-15 계통의 마지막 생산 이 모빌 슈트라고 하잖아요. 이게 설정상의 돌진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지 유독 어깨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날씬해진 것도 있고, 어깨는 굉장히 비대해지면서 추진력을 더 늘리는 그런 디자인이 되기도 했고요. 굉장히 좀 실루엣 자체는 갱 아닌 것 같아요, 솔직히. 원본인 HGUC 갱 리바이브 가져와 봤습니다. 갱크리거도 리바이브 기준으로 만들어졌고요. 발매가 2016년이고 2018년이죠. 딱 잘 나온 것 같아요. 애초에 리바이브 프로포션이 정말 좋았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바리에이션 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, 개인적으로는 갱 에오스 같은 것도 좀 원하는데, 크리거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가능성은 있겠죠. 그리고 다리 쪽, 이 발목 쪽의 볼륨감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. 이쪽은 갱크리건 좌우 대칭인데, 그냥 갱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 좀 더 볼록하죠. 근데 아쉬워진 게, 이것 때문에 좀 아쉬워진 부분이 이제 발목 가동 범위가 좀 좁아졌어요. 그냥 외형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갱크리거의 이 떡대라든가 몸집이 더 커 보이긴 하네요. 일단은 머리, 기존의 갱에서 갑옷이 좀 변화한 것 같다라는 느낌의 머리입니다. 특히나 이런 부분에 마치 헬멧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디자인 정말 인상적이었고, 머리 위에 뿔 부분도 기존 갱과 다르게 좀 더 몰드가 추가됐다거나 더 길어졌습니다.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. 흉부도 빨간색으로 덕트도 생겼고, 복부 쪽에 또 빨간색의 콕피트도 보이고, 그리고 디자인도 좀 더 뾰족뾰족하다는 느낌으로 바뀌었죠. 특히나 그냥 단순 비교에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화려해졌다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. 백팩은 양옆으로 스티커 한 개씩 사용을 하고요. 나머지는 그냥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. 특히나 이런 프로펠런트 탱크의 분할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네, 마음에 듭니다. 어깨가 유독 눈에 띄고 화려한데, 볼륨감도 어마어마하지만 이런 버니어 파츠라든가 이런 것도 분할되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다만 정말 아쉬운 것 중 하나가, 이 공식 사진을 찾아보더라도 이런 부분 어깨에 보면 다 빨간 색깔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심지어 백팩 쪽에도 이런 부분은 빨간 포인트가 다 존재하고요. 그리고 손목 쪽에도 빨간 색깔 포인트는 존재했어요. 공식 사진엔 그래요. 실제 컬러링이 그러니까. 그렇지만 실제 프라모델은 스티커 한 장 들어있지 않습니다. 진짜 예전 같았으면 한 2014년 정도
한 13년 정도에는 이런 안쪽 테두리 같은 것도 막 스티커로 막 처리해주고 그랬거든요. 이게 난이도가 좀 높기는 해도 그래도 색깔 제어는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마음에 든다라고 전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가 어깨가 좀 많이 심심해 보이죠? 약간 비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달까? 포인트가 없으니까 아쉽습니다, 이건. 팔 부분은 기존의 강에 비해서 곡선이 많아지고 좀 더 둥그러진 느낌입니다. 기존의 강은 각이 져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쪽은 곡선 형태죠. 스커트는 안쪽에 들어가는 관절 빼고는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. 진짜 그냥 디자인만 놓고 봐도 많이 갈아엎었다는 게 보이죠? 몰드도 많이 추가가 됐고요. 좀 더 직선적인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. 몰드 사이드에도 들어가고 뒤쪽, 특히나 뒤쪽에 원래는 존재하지 않던 몰드 엄청나게 추가가 되었고요. 조금 더 디테일해 보인다는 느낌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다리 쪽 디자인 완전 또 변경된 부분이고요. 허벅지 비슷해 보이지만 각이 생겼습니다. 바로 옆에서 보면은 차이가 느껴지죠? 중간에 한번 볼록하게 이렇게 각이 하나 추가로 들어갔고 무릎 디자인 완전 바뀌었고요. 좀 더 얄쌍하게 바뀌면서도 종아리 쪽에 추가적인 버니어가 들어가면서 역시 기동성이 더 올라갔다 볼 수 있겠죠. 이런 커버는 다 가동하게 되어 있고요. 앵클 가드 부분도 가동이 됩니다. 발 부분도 원래는 없었던 게 이게 끝부분에 이게 뾰족하게 솟아 올라오는 이런 디자인은 아니었는데 바뀌었고요. 발바닥도 약간 바뀌었습니다. 이게 직접 비교해 볼까요? 발 사이즈는 같지만 내부 디테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좀 더 오밀조밀 작게 바뀌었고요.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발 앞쪽의 디자인도 바뀌었고요. 또 하나의 큰 차이라면 스커트에 겔구그처럼 이렇게 버니어가 추가됐다는 겁니다. 원래 강에는 없었던 포인트입니다. 자, 그럼 가동은 어떨지. 목 부분 회전 자유롭고요. 굉장히 자유롭고, 그리고 고개를 들거나 크게 숙이는 등 다양하게 꺾어줄 수 있고요. 그리고 어깨 부분은 폴리캡이 앞으로 뽑혀 나오는 거 그냥 강이랑 동일하고요. 그리고 어깨 장갑 자체가 크게 좀 가동을 해줍니다. 안쪽에 보면 관절이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를 이렇게 치켜 세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거 이전과 동일하고요. 그리고 허리 부분도 일단은 꺾이는 거 굉장히 크게 꺾여주고 흉부 가동도 존재해서 이중으로 가동되는 부분 여전합니다. 그리고 뒤쪽 스커트를 이렇게 들면서 허리가 앞으로 더 굽혀지는 이 기믹도 그대로입니다. 안쪽 관절은 그대로고 이 바깥쪽의 외장만 바뀐 거기 때문에 기존 강이 갖고 있던 거 다 되죠. 스커트 바뀌면서 고관절 별로일 것 같지만 일단은 안쪽에 고관절이 추기동하는 부분도 요즘 HG답게 있고 옆으로 벌리는 것도 크게 벌어지고, 스커트는 반드시 가운데 이렇게 잘라서 스커트 좌우 분할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. 살짝 이렇게 허리를 안으로 넣으면서 스커트가 쫙 올라가게 해주면 다리 앞으로 드는 것도 엄청 크게 들어집니다. 무릎은 이중관절로 여전히 크게 굽혀지고요. 자세히 보면 이 버니어 커버랑 허벅지가 좀 닿아요.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. 근데 이것 때문에 조금 덜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움직이죠, 이 정도면. 그리고 발목. 일단 기존의 이 강이랑 발목 내부 구조는 똑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강이랑 완전 동일하고요. 움직이는 것도. 접지는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게, 발목이 이렇게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은 꺾는데 좀 힘들어요. 살짝 이렇게 풀어서 빼주면 되게 유연하게 꺾입니다. 그런 대로 나쁘지 않아요. 발목을 뒤로 뻗거나 앞으로 굽힐 때 이렇게 앵클 가드 가동하면서 발가락도 움직여주는 거 기존과 같습니다. 기본 구성은 이게 전부입니다. 본체, 쉴드, 렌스, 그냥 강에 있던 손 똑같습니다. 대신 정크가 꽤 남습니다. 기존의 강이 사용하던 쉴드 내부 백팩은 완전히 그대로 남고요. 그리고 스커트 내부라든가 어깨 내부, 팔관절 이런 거 남습니다. 전혀 안 쓰입니다. 혹시 내가 강 백팩이 파손이 됐다 아니면은 분실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남는 거 쓰시면 될 것 같은데, 크리거는 쓸 일이 없습니다. 일단 손은 원래 강에 있었던 이 꺾이는 손목 있죠. 크게 꺾이는 손목 이거고요. 그대로입니다.
갱크리거에서 주목할 만한 건 이거죠. 빔 렌스. 일단은 빔 파츠 자체는 클리어 파스로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. 그냥 약간 반대쪽에 약간 투과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, 일단 색깔은 클리어 오렌지로 좀 진합니다. 색깔은 좋고요. 그리고 렌스다 보니까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위아래로 손 잡을 만한 공간이 존재하고, 원래는 골다공증일 뻔한 거를 부품으로 메우게 되어 있습니다. 아래쪽이랑 여기 접합선이 보이죠? 이쪽이랑 이쪽이랑 해서 부품을 이렇게 메우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참 좋았고요. 다음은 쉴드.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그냥 쉴드였는데 이게 홍보 페이지 보니까 런처 쉴드라고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. 아무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쉴드 역할도 있지만 안쪽에 보면은 빔건이 내장되어 있습니다. 여기 위아래로 이렇게 빔건 내장되어 있기도 하고, 겉부분에 있는 이 4개의 구멍은 이 4연장 그레네이드 런처입니다. 이 조그만한 쉴드에서 그레네이드를 발사할 만한 공간이 있긴 한 건가 싶은 그런 형태지만, 아무튼 예전 설정상에 그랬어요. 근데 또 나름 이게 분할이 좋다 보니까 요거는 좀 볼만하더라고요. 테두리 한꺼번에 쫙 분할시켜 놓은 거 화려했고요. 대신에 팔뚝이나 이런 데 고정을 안 해요. 손에 그냥 들고 있게 되어 있어요. 참 분할은 좋지만 말이죠, 이게 고정성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나중에 뭐 손이 마모가 되거나 이런 뭐 그럴 일이 크진 않지만, 아무튼 일단 가벼우니까, 쉴드 자체는 가벼우니까 잘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잘 보면은 손잡이의 윗부분은 이렇게 각진 형태여서 어느 정도 각도를 잡고 딱 고정을 해둘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제 혹시나 사포질 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이 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간단하게 렌스 액션 한번 취해봤습니다. 나쁘진 않습니다만 뭔가 이 꺾이는 손목 가지고 렌스 쥐는 게 조금 뭔가 2% 좀 힘들다, 살짝 뭔가 좀 어색한데라는 느낌은 살짝 들지만, 기본적으로 뭐 쥐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쥐는데 조금 벅찰 수 있어요. 이게 아무래도 왜냐면은 이 렌스 안쪽으로 손이 쑥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렌스에 손을 쥔 채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일단 렌스를 이렇게 한번 분리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손에 끼고, 그리고 얘를 연결하는 게 훨씬 좀 수월합니다. 액션 취하는데. 이 렌스 자체가 이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19cm예요. 19cm, 무려 19cm. 본체보다 길어요. 그러니까 포즈 잡는데 조금 벅찰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하시는 게 편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UC 갱크리거의 리뷰를 해봤습니다. 멋지긴 합니다. 다만 이제 어깨 부분은 부분 도색 하시는 게 좀 더 멋지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롱이었고요.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안녕! 뽀뽀쉐! 네, 여러분 갱크리거 재밌게 보셨나요? 디자인 참 멋있죠?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분들 보였습니다. 외형은 8점입니다. 기본적으로 어깨,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버니어 내부 같은 거 예전 같았으면은 뭐 스티커라도 넣어줘가지고, 뭐 물론 스티커의 난이도가 좀 높긴 하겠지만 그건 조립하는 사람의 선택할 문제지 뭐 그냥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. 예전엔 잘해놓고 왜 그랬지?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. 가동은 10점 줄까 합니다. 처음에는 뭐 발목이 조금 강에 비해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이게 그 커버가 좀 너무 좁아진 바람에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딱히 그런 것도 없었고요. 거의 비슷한 형태의 가동이었고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무장 부분은 10점. 렌스 자체가 19cm, 본체보다 길어요. 엄청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이 박력 하나 끝내줍니다. 쉴드도 분할 되게 잘 되어 있고 내부 디테일도 어느 정도 또 재현을 해줬고요. 기믹은 9점. 이렇다 할 만하게 큰 기믹은 없지만 이 쉴드를 손에 쥘 때 아무래도 원형이 있고 그 위에 각이 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움직이다 보면 손이 아무래도 무장 손을 쥐면 좌우 조립이잖아요. 이게 점점 벌어져요. 주가주가 벌어지는 게 살짝 보이거든요. 나중에 막 분해가 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가성비 부분은 9점.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전체적인 볼륨감이 그냥 리바이브 갱이랑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600엔이나 올랐을까 싶거든요. 정크 때문인가? 또 모르겠네. 그럴 수도 있겠네. 근데 신규 조형이 너무 많아요. 그런 부분에서도 가격 상승의 요인이 충분히 있긴 했겠죠.
그렇지만 완성했을 때 볼륨감은 좀 2% 뭔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 재롱이었어요. 가볼게요. 여러분 안녕. 빠브쉐.